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인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오늘과 내일 제주와 남해안에 최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전력 수요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높은 수준의 전력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젯밤 경기도 김포의 가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들이 신속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 지원금 등 회담 의제를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곧 막을 올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연사로 나서 해리스에게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폭발물이 터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하마스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은 하마스를 향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 제주도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후 오늘 밤부터는 태풍이 우리나라 서해로 북상하면서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태풍의 최근접 시각은 제주도 서귀포가 오늘 오후 5시, 전남 진도 밤 10시, 전남 신안 자정, 전북 부안이 내일 새벽 5시로 예상됩니다. 이후 태풍은 내일 오전 9시쯤 충남 서해안 부근까지 북상한 뒤 열대 저압부로 약화한 채 중부 내륙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전력 수요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어제 오후 6시 때 최대 전력 수요가 95.6기가와트로 역대 최대 전력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5시 때 최대 수요는 94.7기가와트로 집계돼 하루에 2차례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역대 최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냉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상세한 의제는 실무진이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도 국회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는 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양당 대표가 워낙 바빠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일요일에 만나게 됐다며 후속 협의 과정에서 회담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김포시 대곤면에 있는 가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주변 5개에서 6개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00여 명과 장비 7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화재 직후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 14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공장 특성상 가구가 많이 적재돼 있고 공장 내 동과 동이 가까운 탓에 진화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장 작업동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재 진화 뒤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합동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 북부경찰서는 저수지의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의 저수지에 탯줄과 태반이 달린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5일 오후 6시 반쯤 물에 떠 있는 영아 시신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경찰에 자수했고 미혼 상태로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양수가 터져 집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아 겁이 나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하고 아이의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거리에서 행인의 배낭 속 폭발물이 터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경찰은 현지 시간 18일 저녁 8시쯤 텔아비브 남쪽의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이 맨 배낭이 폭발해 이 남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이스라엘 경찰과 국내 정보기관 신벤트는 공동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강력한 폭발 장치를 동원한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폭염 속에 이번에는 늦은 여름 태풍이 북상합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오늘 밤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세력은 약하지만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새벽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세력은 약하지만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17m를 넘으며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해수 온도가 무척 높아 세력이 더 발달할 여건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동거리가 짧고 상층에 태풍 발달을 막는 기류가 있어 큰 피해를 몰고 올 슈퍼급 태풍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지금 열대 해상에서의 열적 조건은 좋은 반면에 상공에 따뜻한 고기압이 태풍을 막고 있는 상황으로서 태풍의 발달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4개의 태풍이 모두 일본으로 향한 것과 달리 종다리는 올해 처음 한반도를 향합니다. 일본 동쪽을 향했던 5호부터 8호 태풍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일본 남쪽 해상에 태풍이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데다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서해 근처로 올라오는 겁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늦은 오후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서해안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지고 충남에 상륙해 경기 남부에서 소멸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전남 해안에 상륙한 뒤 우리나라를 관통해 북한 함경남도 부근까지 이동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아직은 태풍 진로의 변동성이 큰 겁니다.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또 빠르게 약화될 수도 있는데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찬 공기의 한기 파동이 한번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북부 또는 북한 지역으로 찬 공기와 열대 해상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한번 부딪히는 현상이 언제 나타날지. 태풍이 근접하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80mm, 중부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으로 해안 지역에서는 너울로 인한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제주는 북부 지역이 35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질 정도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고 있는데 더위는 아주 잠시 꺾이겠지만 강한 비바람과 파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쉴 새 없이 내리쬐입니다. 양산을 손에 들어보지만 열기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섭씨 34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높아 마치 찜질방 속에 있는 듯합니다. 아마 제가 살아온 날 중에는 가장 더운 것 같고요. 그리고 찜질방 같아요. 막 한증막 같고 숨이 턱에 막히는 거,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해수욕장에는 인파는 줄었어도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바다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맨발로 파도치는 백사장을 거닐면 더위를 그나마 잊을만 합니다. 날씨는 너무 더운데 바다도 너무 예쁘고 바다도 너무 시원하고 아이들도 너무 즐겁게 놀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주 북부 지역은 지난달 15일부터 35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며 무더위가 밤낮을 잇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종다리는 20일 오후부터 21일 아침까지 제주에 시간당 30mm의 폭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돼 더위는 잠시 꺾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태풍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제주도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려 접근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기상청도 비바람과 월파 등 태풍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예상 경로상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장마 기간 호우 피해를 본 지역에서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점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열기를 몰고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전력 수요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어제 오후 6시 때 최대 전력 수요가 95.6기가와트로 역대 최대 전력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5시 때 최대 수요는 94.7기가와트로 집계돼 하루에 2차례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역대 최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풍 종다리가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냉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정전 소식도 많이 전해집니다. 대부분 변압기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데요. 네, 자칫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노후 변압기 교체 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깜깜한 1층에 주민들이 모여 바람에 더위를 식힙니다. 298세대 주민들은 하루 동안 이어진 정전에 무더위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660여 세대 아파트 단지도 열대야 속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당황스럽고 날씨는 덥지만 않고 열대야만 아니더라도 좀 참겠는데 많이 답답하죠. 무더위에 전력 소비가 커지자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세대별 전력 사용 설계용량이 1kW 수준. 모든 세대가 동시에 1kW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변압기가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출시된 7평대 벽걸이 에어컨의 전격 소비 전력이 0.78kW로 다른 가전제품까지 더하면 정전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변압기가 20년이 넘은 경우도 전체 6만 8천여 대의 30%에 달합니다. 고장 우려로 새 것으로 교체하려 해도 적게는 2천만 원대 비용이 들어 부담입니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 부족 문제 등 제약이 있어 신청 건수 대비 실제 지원이 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려 과열되면 정전은 물론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전선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압기 용량에 맞게 그 전기 설비라든가 전선 용량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변압기 손상뿐만 아니고 전선도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전기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곧 막을 올립니다. 북한 도발에 맞서 한국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새로운 정강 정책도 이 자리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중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시카고에서 나흘 동안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오늘 전당대회 무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연사로 나서 해리스에게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성과를 내세우고 민주주의 수호와 중산층 강화 기조를 이어갈 적임자는 해리스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도 행사장에서 바이든 내외를 맞으며 이번 대선을 위한 결단과 지지에 고마움을 표시할 전망입니다. 해리스가 후보직을 넘겨받은 지 한 달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전당대회 열기는 더욱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전당대회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모레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무대에 오르고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마지막 날인 목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미국 최고 팝스타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등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존 레전드와 민디 켈링 등 여러 스타들도 참여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비욘세와 테일러 스위프트도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인 만큼 이번에도 해리스 지지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테일러 스위프트와 팬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수락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AI로 생성한 가짜 이미지인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전당대회에서는 한반도 정책 등을 포함해서 새 정강 정책도 채택할 예정이라고요. 네, 민주당 정강 정책은 사실상 해리스 대선 공약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대의원 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에게 아첨하며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등으로 동맹과 함께 북한 위협에 대응해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 동맹들,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정강 정책과 비교하면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목표가 빠졌는데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대북 억제에 집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죠. 네, 수만 명의 시위대가 운집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민주당 정강 정책의 즉각적인 중동 휴전 요구는 담겼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빠진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카고 당국은 전당대회 주변 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위대 접근을 막고 있지만 돌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이제는 하마스가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 하마스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텔아비브 남쪽 거리의 CCTV 화면입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에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갑니다. 배낭에 든 폭발물이 터지면서 이를 운반하던 사람 1명이 숨지고 행인 1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사망자가 요르단강 서안 출신 팔레스타인 주민으로 추정된다며 장치가 의도한 시간보다 빨리 폭발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אנחנו יודעים שהגופה המרוטשת היא לא של אזרח תמים שעבר, אלא זה שנסע עליו את המטען.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은 자신들과 이슬라믹 지하드 산하 알쿠드스 여단이 함께 순교 작전을 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 점령진의 학살 등이 계속되면 순교 작전이 다시 전면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텔아비브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 16일 양측에 제시한 이른바 가교 제안으로 가자지구와 이집트의 국경지대 통제권과 인질 석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e confirmed to me that Israel accepts the bridging proposal, that he supports it. It's now incumbent on Hamas to do the same. 하지만 하마스는 지난 18일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고 네타냐후가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해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가교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폭발 사건의 배후가 하마스라면
이스라엘에 기울어진 중재안에 거듭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휴일인 오는 25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야당이 추진해온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왔기 때문에 회담에 오를 의제를 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한 대표를 향해 대화를 제안한 지 하루 만입니다.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서 지금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 협의를 지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4월 총선 뒤 넉 달 만에 양당 수장으로 다시 맞붙게 된 두 대표가 민생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뜻을 모은 겁니다. 양측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엔 말을 아끼며 차차 협의해 나가기로 했는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란 분석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개편 논의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생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 합의를 통해 28일 본회의를 민생국회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달 말까지 조건 없이 구성하자고 제안한 연금개혁 특위 문제를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변수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금투세와 상속세의 보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세제 개편에는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거부권 끝에 국회로 돌아온 25만 원법을 주요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커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당이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에 의문을 표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현금 살포 법안이라고 거짓 선동하며 민생 법안을 반대만 했지 국민의 고통을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역시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힙니다. 대표 회담과 달리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의 경우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란 입장을 밝히면서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이기도 한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담 날짜까지 속전속결로 정하며 첫 단추를 끼웠지만 어디까지를 민생으로 볼지 회담 의제를 두고는 치열한 삿바 싸움을 벌일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대표 교섭권과 파업권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른 노조와 연대하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여름철 출하량 감소로 배추 소매 가격이 한 포기에 7,000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사이 15% 오른 것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7% 비싸고 평년보다는 21% 높은 가격입니다. 올해 서울 부동산의 외지인 원정 투자 비중은 26%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지만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외지인 투자 선호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53.9%로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조 81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은 4, 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내수 부진의 인건비, 고금리 부담 등으로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님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가운데 신고자들은 평균 5천만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6,300억 달러로 최근 10년 사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54.8%, 타이완은 36%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가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들이 신속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새빨간 화마가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붉은 물줄기를 연신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가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서 12곳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 주변엔 이렇게 다른 공장과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 단계를 높여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기숙사엔 직원 14명이 있었지만 모두 무사히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놀래가지고 갑자기 나온 거라 짐도 갑자기 싸갖고 온 거라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급하게 나오느라고 지금 중요한 것만 물건만 챙겨가지고 나온 거라. 불에 타기 쉬운 가구가 쌓여 있고 공장 내부 동과 동 사이가 좁아 불이 확산한 탓에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작업동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찰 등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가구 공장 작업동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고 장소는 좀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인천에선 또다시 비슷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1층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지만 2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전기차가 아닌 휘발유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일부 극성 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첫 재판에서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가수 김호중 씨. 한 달여 만에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에게 공동정범 관계를 규정한 형법 30조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를 대신해 매니저가 자수하고 소속사 대표가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이 각각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모의하고 실행한 만큼 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한 정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 자백으로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지만 서초동은 김 씨를 응원하려는 팬들로 오전 내내 붐볐습니다. 재판 1시간 전부터 법정 앞에 줄지어 섰던 팬들은 정작 취재진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차피 좋게 안 써주실 거니까 했습니다. 우리 김 씨 사고 이후 모방 범죄가 잇따르면서 음주 측정 직전 술을 마시는 술탁이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방지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열성 팬들은 법안을 낸 의원실에 문자나 전화 폭탄을 퍼붓거나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법안에 특정인 이름을 붙이는 건 지나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김 씨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 건데 형사재판 1심은 다음 달 30일 종결 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10월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짜뉴스 유포자들을 비판한 데 이어 을지훈련 메시지에서도 북한의 가짜뉴스 공격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국가 세력의 국론 분열 움직임에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를 가정해 계획을 점검하는 한미 을지연습 첫날. 녹색 민방위복을 입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양상이 달라졌다며 북한의 가짜뉴스 유포 도발에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반국가 세력이 압력하고 있고 북한이 이들을 통해 국론 분열을 꾀할 수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윤 대통령은 이런 혼란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사이비 지식인들을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특정 단체나 세력을 겨냥하진 않았지만 가짜뉴스의 폐해를 연일 강조하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국내 1위 포털 업체인 네이버를 방문해 네이버 측이 제공하는 포털 뉴스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좌편향 선동가들의 이 가짜뉴스 진지가 되고 있다라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앞서 건국절 논란을 민생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라고 지적한 윤 대통령이 오히려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야권 지적에 대통령실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대응 태세를 강조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한미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을 열흘간의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우리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 지시가 떨어지자 해군 해남구조전대 소속 심해 잠수하들이 거침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내립니다. 해군 심해 잠수하들의 임무는 바다에서 위기에 처한 조난자 구조. 파도와 물보라를 뚫고 물속을 수색하던 잠수하들은 조난자를 발견한 뒤 구조용 인양장치 호이스트로 끌어올리며 안전하게 구조 임무를 완수합니다. 해상 재난과 조난을 가정한 해군의 항공구조 훈련입니다. 조난자를 반드시 구조한다는 각오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과 전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구조작전 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의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19,000명의 장병이 참가하고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해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의 자산을 활용하는 다영역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번 훈련의 방점은 이 다영역 작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 이제 실기동도 그만큼 많이 진행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미 양국의 전투 태세를 그만큼 격상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국 4,000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의 을지 연습이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지난해에 이어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은 미국과 추종 국가들의 도발적인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고 억제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위협하며 도발 우려를 키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한미훈련을 빌미로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며 훈련 기간에도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와 배석자 등을 두고 실무진 협의를 이어갑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선 민생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최상병 특검법 등 양측 의견이 첨예한 내용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세관 직원 연루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엽니다. 증인으로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백혜룡 경정 등 28명이 채택됐지만 윤 전 청장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백혜룡 경장은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무마성 외압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백 경정은 오늘 청문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설명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의 이혼을 요구한 뒤 정신병원에 강제로 2달 넘게 입원했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법적 보호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보호 입원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 입원제가 어떤 제도이고 문제는 없는지 윤웅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A씨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 입원제를 통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호 입원은 법적 보호자 2명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정신질환으로 타인이나 자신에 대한 공격성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A씨는 친정 식구가 아무도 없어 남편과 시댁 식구가 유일한 법적 보호자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낼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통보받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입원을 신청한 겁니다. 이혼하자고 고지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최초 2주 동안만 가능한 보호 입원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같은 병원 의사 2명이 입원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처음 입원할 때는 물론 입원 기간이 연장될 때도 의사들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의사들이 직접 진단했고 당시 입원 필요성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 입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일방적으로 입원을 신청하거나 전문의 진단마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은밀하게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 등을 통해 절차를 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원 같은 경우는 양 당사를 불러서 대립적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측 관계자 나오고 환자 측 대리 나와서 논의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A씨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던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된 딸과도 떨어져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열 때문에 병원을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었고 제가 그걸 몰랐다가 어제 알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막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아이 보고 싶고 아이 일단 건강을 빨리 챙겨야 되니까. YTN 윤홍성입니다. 명품 가구와 가전 등을 판매하던 쇼핑몰 알레츠가 갑자기 영업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팀원 위메프 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직원이라도 남아 현장 환불 등 초기 대응에 나섰던 팀F 사태 때와는 달리 알레츠는 직원들을 모두 퇴사 처리하고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갑작스레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쇼핑몰 알레츠 본사입니다. 월요일 오전이지만 사무실은 모두 텅 비었습니다. 40여 명 직원을 모두 퇴사 처리하면서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겁니다.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발길만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7월 판매 대금 정산 주기가 이번 달 말 돌아오지만 팀원 위메프 같은 피해가 반복되자 이제는 희망을 품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31일부로 영업을 종료한다라는 공지를 띄워서 폐업은 확정적이지 않나 합니다. 지푸라기 잡으려고 일단 오늘 나온 거고 누구라도 나와서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건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금을 들여 산 가구나 가전제품이 배송 도중에 판매자의 요청으로 취소됐지만 환불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없는 돈에 그냥 모아가지고 집사람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OLED로 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금요일 날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다 철수해버리고. 아직 미정산이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알레츠 모회사 인터스텔라는 영업 손실이 누적돼 자본 잠식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일단 판매자들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소비자들은 카드사와 PG사 등을 상대로 환불 요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악화돼가지고 거래할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한계 기업들이 지금 도산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태로까지 지금 확산될 가능성까지 있어서. 티몬 IMF 미정산 사태에 이어 소규모 전문 쇼핑몰인 알레츠까지 바닥을 드러내면서 온라인 유통산업 전체로 사태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관련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첫날 7시간 만에 800건 넘는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87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 환급 요구가 245건이고 해피머니 상품권 환급 요구가 6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태입니다. 중동발 전운이 고조되고 또 다음 달 미국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은 대표적 안전자산이고 금값은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경향을 띠고 있어 당분간 금값은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이 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트라이온스당 2,073달러였던 국제 금 선물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다 지난 18일 장중에 사상 최고가인 2,549달러를 찍고 2,545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금값 상승세 기울기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금값은 또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띠고 있어 달러화 가치가 내려가면 금값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는 만연해 있습니다. Waiting for the September rate cuts, which I think are pretty much expected and priced in. So unless something happens in September, or unless the Fed is going to give us some surprising views that they have. 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난달 미국의 저조한 고용 지표로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는 72% 확률로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주 23일로 예정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에서 진일보한 금리 인하 신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각국의 금리 인하가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금값 고공행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종별로 일괄 발표해 부실 공개라는 비난을 받았던 테슬라가 관련 세부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을 보면 차대 번호 앞 세 자리가 LRW인 모델 3와 모델 Y의 롱레인지, 퍼포먼스 트림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차대 번호 앞 세 자리가 OYJ인 모델 3와 OYJ 또는 7SA인 모델 Y에는 파나소닉 배터리가,
모델 3와 모델 Y의 스탠더드 레인지 트림에는 CATL 배터리가 각각 장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델 X와 모델 S에는 모두 파나소닉 배터리만 사용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21개 전기차 브랜드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는데 국토부는 국내외 전기차 브랜드의 배터리 제조사 표기 방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한 세 번째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장착된 중국산 배터리 팩을 분해해 발화 지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호복을 입은 감식 반원들이 컨테이너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새까맣게 탄 기계 장치에서 젤을 쓸어내리자 중국산 배터리 팩의 형체가 점차 드러납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3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감식에서는 불이 난 전기차로부터 떼어낸 배터리 팩을 분해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배터리 관리 장치 BMU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데 이어 셀과 모듈도 살펴본 뒤 감정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셀하고 모듈 안에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 있는지 또 배선이나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볼 예정입니다.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최초 목격자와 벤츠 차량 소유주 등 참고인들을 불러 배경 조사에 나섰습니다.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춰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 조사가 우선이라며 입건 계획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2018년 15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 화재 경보기를 끈 관리자는 같은 혐의로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당국도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불이 난 아파트를 상대로 소방시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입니다.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준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김 씨는 재작년 외부 심사위원이었던 국립대 허모 교수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며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당 의원의 장 씨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 씨가 숨진 뒤에야 방용훈 사장이 누군지 처음 알았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조합원 570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의 6번째 재판은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오늘 재판에서도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진행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낮 1시 반 임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조사 일정을 공개하며 불순한 정치 노름에 장단을 맞출 의사가 없으니 사건을 만들지 말고 증거가 있다면 그냥 기소하라고 밝혔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정 전 의원에 대한 일부 수수 혐의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 진술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정 전 의원을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불법 행위로 영업이 중단된 카페 업주 A씨에게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정 전 의원 측은 A씨가 건넨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돌려줬고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부터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네, 올여름 첫 태풍이 발생했지만 열대야와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태풍과 더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곳 어디입니까? 네, 오늘 남부와 제주도에서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440km 부근에서 북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늦은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 군산 서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특히 오늘 오후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부와 제주도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제주도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또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이렇게 오면 더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보통 태풍이 오면 더위가 누그러지곤 하는데요. 이번 태풍은 오히려 날씨를 더 후텁지근하게 만들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1도로 30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6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절기처서인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